물론 뭐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저희가 어떤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서정욱 변호사, 우리 지호님 다 같이 이제 지난번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 보수파의 어떤 하나를 뭉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기본 방침인데 더군다나 이 보수의 그래도 원로라고 하고 당대표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분입니다. 바로 이 홍준표 시장이죠. 이분은 뭐 진짜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 모든 뭐 꽃길을 걸었다고 할까요? 뭐 본인 서울에 출마 어려우니까 고향 내려가서 또 국회의원 되시고 또 그거 국회의원도 이제 심심해서 안 하시는지 갑자기 그만두고 또 시장 나가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서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근데 종욱님 배신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여기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뭘 배신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 배신이라고 안 보는 게 물론 제가 그 관계를 두 분 잘 아시잖아요. 네. 검사 시절부터 음. 진짜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이였고요. 네. 검사 시절.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도요. 네. 초대 그 파격적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27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을 시기 주고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비대위로 온 것도 저는 윤 대통령 뜻이 있었다 봐요. 네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 한 위원장을 많이 챙겨준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배신되는 역할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인데 약간의 그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 조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해보자. 네네. 이거는 저는 선거 전략 끝에 고민 끝에 그런 전략이 있을지 몰라요. 네네. 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이게 부정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총선 승리가 절박하니까 아마 이제 그 약간은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프레임을 좀 바꾸는 전략 이런 전략을 썼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배신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특검을 하자든지 김건희에서 특검하자든지 이런 주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김건희에서 특검하자고 해도 개인적으로 배신이라고는 안 보지만 근데 그런 주장도 안 했잖아요. 네.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비판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파우치 그렇게 잡아 물어도 따라서 이걸 전략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게 인간적인 배신으로 연결한 게 있잖아요. 이게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다 됐는데 그때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게 막 그 핫 이슈가 되니까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네. 한호섭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도훈 홍보수석 이 세 네. 사람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한남동 네. 관저로 찾아가서 대통령께 이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게 배신이에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 네. 좀 유연하게 선거 전에 좀 유연하게 이거를 빨리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네. 뭐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지금 그건 완전히 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 그 2,000명도 아닌 게 됐잖아요. 이제 50% 내에서 100% 사이로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도 그 이관섭 실장도 약간 그렇게 유연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관섭 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뭐 이도훈 홍보수석이 다 대통령 배신한 겁니까? 네. 그걸 묻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에게.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은요, 배신의 뜻을 어떤 대의, 이게는 지금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법의 지배, 대통령의 권한도 그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대의에 맞지 않을 경우에 충원을 드리는 거, 그걸 배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은 이 배신의 기준을 조선 왕조 시대에 임금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고 뭐 그런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참 의대 정원 나오니까 좀 또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데 아니 그때 우리가 했으면 한 10석은 더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아무런 우리 진영에 도움도 안 되고 지금 밀려서 지금 1,000명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예요. 선거 때는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선거 때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우리가 표할 때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1월 달만 해서도요 거의 150석, 160석이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할 때도. 근데 이런 게 하나가 뚝뚝 생기면서 10석씩 뚝뚝뚝 떨어졌어요. 대통령 마지막 그 담화 있고 난 다음에 10석이 확 떨어지면서 90석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막 마지막 이제 투표율 막 이야기하고 막 한 이야기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저 뭐 이돈 뭐 대변이나 뭐 대통령실에 이거 지금 마지막에 이거 하나 지금 풀면 우리가 10석을 더 얻는데 좀 유연하게 좀 발표를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뭡니까? 결국 지금 이제 아무 지금 영향이 없는데 1000명으로 그냥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진짜 배신이 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저는 정치적 배신이요. 이재명이나 조국이 저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배신했다 봅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은요. 네. 노무현은 이제 그 원칙이 있는 패배가 오히려 이제 원칙이 없는 꼼수나 이런 네.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했죠. 네.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연동형 그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겁니다. 조국이나. 근데 이자들이 비 오는데 노무현 비석에 떡 엎드려가지고 비 맞으면 쇼 하는데 네. 노무현의 정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럼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DJP 연합으로 김대중은 상인적 실용 감각도 중시했지만 네. 서생적인 문제의식, 선비적인 이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협치도 하고 오히려 실제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거는요. 저는 DJ라 봅니다. 네. YS가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게 DJ의 통합 정신, 노무현의 그 원칙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오로지 비열하게 승리뿐 이게 바로 이재명 조국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자들이 바로 배신한 거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배신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저는 홍 시장이 물론 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급한 거는 알겠어요. 급한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같은 지지층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친 언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들으면서 아니 원래 이분들은 이렇게 거칠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냥개 뭐 이런 걸 하면 아니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윤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돌려가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제는요. 그나마 이제 이 원로들이 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제 힘을 모으자.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라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 정책 목적 때문에 그냥 상대방을 밟아버리고 그 악한 용어로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야, 저 동네는 완전히 뭐 그냥 한번 같이 하다가 그냥 저 수틀어지니까 저러는구나. 이 엄청난 나쁜 이미지만 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요 지금 총선 이후에 정말 그 상심하고 낙담해가지고 그냥 그 널브러져 있는 지지층을 그 상처에다 지금 소금 뿌리고 있는 네. 거거든요. 본인이 당의 원로면 최고참이면 뭔가 이게 용광로로서 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다양한 것들을 다 녹여내서 당의 중심을 잡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요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네.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도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밤에 이제 그게 이제 배신이 아니라 그 용기였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홍준표 시장 의식하고 더 이상 뭐 이런 메시지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영욱 씨가 뭐 해결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뭐 참 인격 비하하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그 뭐 이런 언동 자체를 안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이런 언동 자체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거기서 뭐 말싸움해갖고 내가 이기겠다. 이게 아주 그 유화적 발상이에요. 네. 유화적 발상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좀 당부드리는 게 이제 저 양정철 뭐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야 뭐 그건 총리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재인의 신복이었던 양정철을 어떻게 비서실장을 그거는요 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한 참모의
거의 뭐 좀 뭐 망상 수준의 그런 거였다. 네. 망상 수준의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도 적절하지가 않고 그걸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또 대통령이 이래서 저래서 뭐 지지 처리하고 이것도 좀 아닌 거니까 좀 그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네.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보고 이제 역대 최대 참패를 했다고 계속 근데 이거 홍준표 씨에 공격하잖아요. 네. 역대 최대 참패를 했다. 네. 얼씬거리지 마라. 근데 이걸 수치로 한번 보자고요. 네. 저 19대 대선의 득표율을 가져왔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19대 대선에 자유파의 후보로 나갔죠. 그렇죠. 그때 지지율이 문재인 41.1, 홍준표 24, 그다음에 안철수 21.4, 네. 24% 역대 우리 보수 정당의 네. 대선 지지율 중에 24입니다. 이번에 얼마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얻은 게. 이번에 45입니다. 그렇죠. 네. 45. 근데 24% 얻어가지고 지신 분이 45% 얻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역대 최대 참패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수치에 안 맞잖아요, 통계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공개하면 안 된다 봐요. 네. 뭐 이분은 아마 그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옛날 일은 기억 못 하시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뭐 입장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원칙은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 당을 망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정말 100일 동안 정말 몸이 다 부서지도록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챙긴 뭐 본인의 지금 이 챙긴 것들 과연 있을까요? 근데 어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해서 지금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결국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좀 추스르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정도 아닌가요? 그런 정도를 위해서 서로 간에 좀 다독거려주고 힘을 합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보수 우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자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걸 어떻든 간에 그냥 이걸 갈라내고 잘라내고 저 새끼 나쁜 새끼야. 너 책임이야. 자 이렇게 묶고 가면 나중에 옆에 누가 남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 저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지지할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보수파가 아닌 국민들이 보실 때 이 모습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놈 당은 저거 선거지니까 서로 물고 들고 난리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보수파의 품격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함께 간다. 우리는 작은 차이 극복한다. 할 수 있다. 그래야 그래 나도 저 집단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한 차이 가지고 너 이 새끼 잘못했어. 너 가. 얼씬거리지도 마. 이런 분이 보수 우파에 지금 원로라고 앉아 있습니다. 참 저는 그것 뭐 본인의 어떤 뭐 정책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힘을 합해야 될 때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이 비대위원들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 이번 주에 여야 또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소금 뿌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역시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 저 범죄 집단, 저 이 모든 범죄 집단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간곡히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